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HJ중공업 오늘도 이제 4%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 음봉만큼이나 우리 주주님들 마음도 타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전 고점이 다시 한번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때처럼 그냥 꼬그라지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걱정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 급하게 급등한 만큼 이제 돌파를 하기 전 양호한 조정세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저는 이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눌림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자, 7일 전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즉 각도라는 게 생기겠죠, 주가에서. 그럼 이 앞의 상승처럼 밴드를 노란 밴드를 타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얘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초강세 패턴을 넣으면 보시면 점선을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점선을 타고 올라온다. 지금 이제 초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밴드가 이제 각도가 생기면, 주가라는 게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밴드를 맞으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보신 대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밴드의 각도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역시도 이 맥점 차트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 밴드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 큰 파동이 하나 더 남아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하락을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제가 여기를 지금 이 기회라고 보고 있는지, 왜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다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HJ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HJ중공업은 제가 이 2만원의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 고점에 대한 돌파였어요. 그죠? HJ중공업은 3만원대를 넘어서 5만원까지도 보고 있다고요. 그때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러니까 돌파에는 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돌파하느냐, 눌리고 돌파하느냐. 근데 급하게 오른 만큼 이제 눌리고 돌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그 눌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이 조정이, 그러니까 양호한 눌림이냐, 아니면 질이 안 좋은 이때처럼 그냥 하단까지 내려가는 이 음봉이냐, 이걸 판단하려면 그 조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상승은 보통 지그재그로 올라오죠. 지금은 이 자리가 재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그. 그러니까 재그 구간이 맞냐, 요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눌림이 깊게 나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상승에 실패를 했다고 표현을 하죠. 계속 실패를 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실패를 하고, 상승이 나오면 실패를 하고, 그죠? 또 상승이 나오면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래왔단 말이에요. 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계속 이 하단 가격까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시에 우리가 보는 그 눌림의 조건, 그러니까 상승세가 유지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상승에 한 30% 정도 눌림을 줍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30%에 대한 눌림은 그 3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지수 조정으로 깨진 건데, 그럼 이제 다음 그 눌림은 이 50% 구간에 대한 눌림입니다. 50%. 그러니까 30% 눌림을 주고 가느냐, 50% 눌림을 주고 가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 50% 구간이 지금 27,650원이 나오죠. 근데 이 가격을 보면 어디랑 맞물려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고 전환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반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은 60% 구간까지도 밀리기도 합니다. 이 60% 구간에 보시면 갭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 가격에서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그 자리를 꼬리를 만들었다는 건 계속적으로 지켰다라는 거죠. 현재 이 가격은, 그러니까 단순한 그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세력들이 박스를 돌파시킬 때 자기들이 돈을 정말 수천억을 쏟아부었던 황당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손해를 보기 싫으면 이 가격 라인 때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무조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배수진 라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라인에 오면 정말 신규 매수하기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 이 50% 이하 때부터는
신규를 매수를 해도 전혀 무방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 박스권으로도 볼까요? HJ중공업은 지금 몇 개월 동안 11월 달부터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었던 건데 박스를 돌파한 주가는 그죠?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박스 상단 라인 때 있죠. 이런데 앞전에 저항이었던 데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거래를 하면은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여기를 이제 극 매수에 대한 자리로 보는 거죠. 원래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눌렸을 때 매수를 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이게 N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눌리더라도 앞전에 저항 라인 때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의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큰 자리라는 거죠. 즉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밀리면 매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제가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 그 가격이 그냥 이렇게 밴드에 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미리 다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눌리면 여기까지 눌릴 거다라고 제가 전부 문자를 보내드렸죠.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밴드에 오게 되면은 오히려 비중이 좀 아쉬우신 분들, 그죠? 그리고 뭐 신규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살아. 기회니까 미리 짚어드린 거죠. 이미 이 HJ중공업은 이미 긴 시간을 들여서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가 끝난 거예요. 자, 방향성, 비추세.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이 밴드를 지지로 전환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돌파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눌림을 거쳐야 우리는 바로 이 다음 추세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죠. 월봉도 보시면 정말 긴 기간 조정을 이 갭라인 때에서 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월선에서 안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월봉은 방향성의 봉인데 윗꼬리가 달려도 이제 내리면 5월봉이 나오죠. 5월봉이 소화를 하면서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을 받고 상급 W자 조정을 받고 지금 월봉상에서 이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삼성중공업. 얘도 똑같죠. 시월선에서 반등 나고 방향성이잖아요. 얘는 오히려 강해요. 밴드까지 안 올 수가 있다고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월봉이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바로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나왔던 04년도 국면에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다가 횡보에 대한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게 나왔냐면 20월선까지 그러니까 이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윗꼬리 서로한 양봉이 뜨고 그리고 방향성이 나왔다는 거죠. 이 그림이 현재 더욱더 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HJ중공업도 월봉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 조선, 반도체, 전력 얘네들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잖아요.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요즘 전력주 어떻습니까? 쏘는 봉이 나오잖아요. 쏘는 봉. 삼성전자 어때요? 쏘는 봉이 나오잖아요. 쏘는 봉,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과열에서는 말한 대로 그 과열 파동이 나와야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전부 지금 슈퍼사이클을 만드는 애들은 이 과열을 만들고 있는데 조선도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놓젓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밀물에 배가 저절로 떠오르는 그런 식입니다. HJ중공업도 이번 실적에도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파동이다. 장기 파동. 짧으면 3년이 나오고 길면 5년까지 나오는 그 슈퍼사이클의 장기 파동이에요. 지금 이제 25년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뭐 1년 반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3년이라 보더라도 이제 중간 정도 온 겁니다. 근데 이 5일 눌렸다고 해서 내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긴 횡보를 버텨왔는데 맞죠? 쏘는 봉이 나와야 시세가 마무리가 된다. 현재 위치에서는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제 5월봉은 메꾸는 봉이 나올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5월봉, 6월봉 이런 게 쏘는 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지금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부터 이제 하단에서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야 걱정할 게 없습니다. 현재 조정이 나와도. 말씀드린 대로 밴드 터치라면 여기는 이제 추매를 하는 가격이다. 미리 다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히려 오면은 비중이 적으면 불타기를 하거나 신규 매수 자리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J중공업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맥점에 올 때 그럴 때 이제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스인지 추세인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과열이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매도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촌코치는 계속 이 21,000원대에서는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눌림이 나와도 왜 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월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